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열기는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니클로에서 공짜 히트텍을 나눠주면서 공짜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아쉬운 부분도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지난달 여러 경제 통계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의 힘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방일, 한국 관광객 수의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것과 일본 기업들이 실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상케이 비지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불매운동의 성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1990년 전후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수출 규제한 이유는 한국에 반도체 따라잡힐까봐 불화수소 수출 규제한 거라고 페페TV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늦었습니다. 벌써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소니에 이어 파나소닉까지 망하고 있다는 이 소식까지 팩트 맞지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불매운동이 유니클로 공짜 마케팅에 주춤한 듯 보이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불매운동을 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철수와 실적 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오사카 쿠로몬 시장에는 한국 손님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이사장에 따르면 통계는 아니지만 최고 피크 때와 비교시 최대 80%에서 90% 이상 감소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긴테츠 백화점은 한국인에 의한 면세 매출이 약 50% 줄기도 했습니다. 영향은 전국으로 퍼져 홋카이도 레일패스 매출 실적은 목표보다 15%에 밑돌았고 JR 큐슈 한일 고속선 이용객 수는 8월부터 3개월간 연속 전년 전월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일본 기업 오너드 홀딩스는 내년 2월까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오너드 홀딩스는 한국에서 주로 골프 관계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패션 브랜드인 오프닝 세레머니와 캐주얼 의류 브랜드인 필드 드림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너드 홀딩스는 구조조정을 위해 채산이 맞지 않는 점포와 브랜드의 폐지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에서 패션 사업을 전개해온 일본 기업 오너드 홀딩스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의 야스모토 미치노부 사장은 도쿄에서 연 결산 설명회에서 한일 갈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나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한국 사업을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베 못지않게 싫어하는 고노다로의 브랜드인 데상트 모두 알고 계시죠? 데상트는 매출의 절반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는 어이없는 브랜드인데요. 업체 사장은 정치권에서 한국 때리기 하고 있고 돈은 한국에서 쓸어 담아가고 있는 데상트 역시 최종 이익 예상을 53억엔에서 7억엔으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7월에서 9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고 10월에도 같은 경향이 지속되었습니다. 데상트 사장은 수익 적자화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곤욕스러워했습니다. 쌤통이다. 그냥 좀 철수해라. 꼴도 보기 싫다 진짜. 여러분 다른 업체는 몰라도 데상트, 엄브로, 르꼬크 이 3개 업체는 꼭 기억해주세요. 이 3개 업체는 일본 혐한의 상징 고노다로 집안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제품 구매하시면 지금 보이는 이 사람한테 돈 꽂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노다로 다들 아시죠? 한국 기자들 모아놓고 일본 카메라 쓴다면서 조롱하고 한일 회담에서 한국 측 대변인 말 끊고 무례하다고 한 양반입니다. 다들 꼭 기억해주세요. 맥주 불매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슈퍼드라이는 수입 맥주 점유율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신 못 차리고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얘들은 뭐 나라 전체가 중2병인가? 네티즌 반응을 보자면 철수하지 않거나 지금 진출하려는 기업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문이다. 한나라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니
이 정도 되겠으므니다. 그래도 반일을 하는 나라와 연을 끊는 것이 더 메리트 있으므니다. 곧 쇠퇴할 것이니 근본적인 전략을 재검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므니다. 남는 것도 철수하는 것도 윗선의 선택이므니다. 적자가 쌓여 쓰러져도 모르므니다.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니 빨리 철수를 준비해야 하므니다. 느린 판단은 업적을 나쁘게 하므니다.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시대는 이제 그만해야 되므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매출이 오를 일은 없으므니다. 반일에다가 경제가 침체라 살 수가 없으므니다. 리스크가 큰 한국 말고 다른 나라로 시프트 체인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므니다. 들으셨다시피 철수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볼매는 장기화될 전망이라 철수하는 방안이 일본 기업으로서는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니클로야 공짜 마케팅으로 올겨울 고비를 넘기고 있다지만 공짜로 뿌리는 마케팅으로는 오랜 기간 연명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유니클로의 철수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히트텍 받으려고 유니클로 구매하신 분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중엔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일본 기업들의 매출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일본 관광지를 찾는 한국인들의 발걸음도 줄었습니다. 11월 20일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10월 방일 관광객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19만 7,3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방일 관광객 수는 5.5% 떨어진 수치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020년 관광객 4천만 명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반응을 보자면 솔직히 해외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줄었으면 하문이다. 이왕 줄어들 거면 가장 오지 않았으면 하고 저 나라라면 별 문제가 없으문이다. 한국 이외의 나라에게 매력을 발산해서 다른 나라에서 오게 하는 게 낫으문이다. 4천만 명 목표를 달성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으문이다. 한국 관광객은 제로가 되었으면 하문이다. 방일객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문이다. 그리고 한국어 간판은 철거해야 하문이다. 이제 필요가 없으문이다. 너무 좋으문이다. 이상한 나라에서 오지 않는 것은 관광지 입장에서 좋은 일이문이다. 진정 일본 문화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와주면 되문이다. 이제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문이다.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좋은 경향이문이다.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있지만 과연 일본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은 물론이거니와 혼다, 닛산 같은 대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파나소닉은 심지어 이번에 반도체 사업이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페페TV는 소니가 혁신하지 않아 몰락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혁신하지 않는 일본의 대기업들 다들 소니 따라 후쿠시마 앞바다로 가게 생겼습니다. 1990년대 전후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1952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67년 만에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의 적자전환,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부문 매각 이후 일본 반도체 산업 최후의 보루마저 사업을 접은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파나소닉이 적자가 계속되는 반도체 사업을 접고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나소닉은 반도체 제조 판매 자회사인 파나소닉 반도체 솔루션의 주식을 대만 반도체 업체 누보톤 테크놀로지에 매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나소닉은 1990년을 전후해 반도체 매출에서 세계 상위 10개 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렸고 미중 무역 마찰을 배경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판매가 부진하면서 시장 철수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는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199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NEC가 1위, 도시바가 2위, 히타치 제작소가 4위, 후지스가 6위 등
일본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9%나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지연, 경영 판단 착오가 이어졌고 2018년 시장 점유율은 겨우 7%까지 급락했습니다.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일본 기업은 이제 없습니다. 으이그 내가 뭐랬어, 니들 망할 거랬지? 에이, 심보 좀 곱게 쓰지. NEC와 히타치 제작소의 반도체 사업 부분이 통합돼 설립된 엘피다 메모리는 2012년 파산했고, 히타치, 미쓰비시, NEC가 2010년 발족한 르네스사 일렉트로닉도 올해 영업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도시바는 지난해 도시바 메모리를 SK 하이닉스 등 한미일 컨소시움에 매각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50%를 점유한 소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니는 전에 페페TV 영상에서 팩트체크 해드렸듯이 하얀 곡선이 뚜렷한 왕년에 잘나가던 워크맨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혁신 없는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별 볼 일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전자기업들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인텔이 CPU, 파운드리를 맡길 정도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모두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CPU 생산을 경쟁사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의뢰한 것은 유의미한 실적입니다. CPU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핵심 품목으로 인텔이 삼성의 CPU를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쏟아지는 CPU 수요에 버티지 못한 인텔은 자체 생산 능력의 부족을 인정하고 파운드리 사용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인텔로부터 CPU 파운드리를 받은 것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IBM과 엔비디아, 퀄컴의 시스템 반도체까지 위탁 생산하며 2030년 파운드리 1위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도통신은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 매각에 대해 한국과 대만 업체가 성장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파나소닉의 철수로 더욱 경쟁력 저하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하고,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비메모리 시장 1위까지 노리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으이그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일본 기업들 다 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게 일본 기업 여러분들 페페TV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좀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도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늦었어. 소 잃고 외양간 어떻게 고치냐고 하면 뭐 방법 있겠습니까?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파나소닉 사장님, 제가 전에 소니 영상 올린 것 좀 미리 보지 그러셨어요. 반도체 완전히 시원하게 해 드셨네. 이제 다른 사업 알아보세요. 방사능 물질 없애는 친환경 사업 같은 거. 물론 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피해주면서 이렇게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베한테 사업 장려 같은 것 좀 받아봐요. 아니다, 그 양반이 줄 리가 없지, 그 짠돌이가. 암튼 모르겠고 아베 탓이니까 그냥 책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제 12월입니다.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을 정리하시면서 좋았던 일은 추억하시고 안 좋았던 일은 빨리 잊으시는 시간 가지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